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XRP 뭐 등등은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이 코인들이 좀 주목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저는 다른 이유인 것 같아요. 이 코인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미국 코인들입니다. 이 코인의 이런 그 주도 세력들이 트럼프 정권에 상당한 로비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서 뭐 되게 비효율적인 자산이고 에너지를 낭비한 자산이다. 채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저는 좀 과하게 얘기하면은 세상 만물의 근원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예, 누구든 한마디씩 얹을 수 있죠. 뭐 비트코인도 이제 기존에 없던 뭐 16년 전에는 없었던 현상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얹을 수 있고 또 그들의 시선으로 뭐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죠. 뭐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도 있고요. 워렌 버핏도 비트코인 상당히 싫어합니다. 또 워렌 버핏의 수제자 중에 하나인 찰리 먼거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매번 쏟아내죠. 뭐 노벨 경제학 수상자 폴 크루그먼도 대표적인 비트코인 비판론자입니다. 그들의 주장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몇 가지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가 항상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제가 반발을 한번 해 볼게요. 비트코인 워렌 버핏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다음 사람이 더 비싸게 사주길 기다릴 뿐이다." 사실 저는 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뭐 물론 제가 감히 워렌 버핏을 비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은 워렌 버핏이 인제 "금처럼 비트코인이 실물도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항상 매번 비트코인 얘기만 나오면은 반복되는 이 갑론을박이죠. 근데 금의 경우에도요. 실제로 금 가격이 결정되는 이 금융 업계에서의 거래는 한 대략 50에서 60%가 금 실물이 오고 가지 않는 거래예요. 파생 상품이라든지 혹은 또 여러 인제 금융 상품에서의 금의 가격 결정이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인제 금이라고 하는 실물이 있는 자산도 실제로는 페이퍼로 돈이 오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반드시 실물이 있어야지만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제를 완전히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물론 뭐 지금 이제 실제로 이용되는 경우가 거의 아직 드문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인제 이 지금 앞으로 점점 디지털 시대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AI도 실물이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듯이 비트코인도 역시나 그리고 화폐나 자산의 영역에서도 전혀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들로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인제 뭐 법정화폐로 예를 비교를 하더라도 법정화폐가 실제 실물은 존재하지만 이것이 정말 내재 가치가 있냐 없냐 물론 이론의 여진이 있지만 저는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약속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신뢰로 우리가 세상의 질서가 이 법정 화폐를 가지고 다른 어떤 등가 교환을 할 수 있다. 실물 재화로 바꿀 수 있다라는 사회적 약속을 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만약에 떨어진 국가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내재 가치가 없다.'라는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좀 시대착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인제 이들의 주장을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서 뭐 되게 비효율적인 자산이고 에너지를 낭비한 자산이다. 채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저는 좀 과하게 얘기하면은 세상 만물의 근원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우리가 인제 인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모든 생산품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화석 연료 논쟁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석 연료를 쓰는 이유가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이 연료를 만드는 데도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의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뭐 요즘 이제 환경 친화적으로 재생 에너지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것의 비효율이 존재하지만 환경 친화적인 가치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인제 요즘 인제 디지털 분야에 좀 적용을 해 보면은 예를 들면 챗GPT 같은 경우에도 이게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이 상당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이게 챗GPT를 개발할 때도 GPU 우리 H100이라는 모델이 10,000개 정도 쓰입니다. 이게 비용만 한 5천억 정도 들고요. 이것의 에너지 소모량이 엄청납니다.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짓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 말은 그 챗GPT가 만드는 이 생산성에 비해서 정말 과도한 에너지와 자원들이 투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비효율이죠. 그럼 이것도 지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가 그다음을 바라보고 이 비효율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인제 인간의 15 년간의
뭐 시장이 혹은 대중이 혹은 또 많은 국가들이 이것을 선택한 이유가 비효율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선택의 이유가 있다라면은 그것이 비효율적이더라도 세상의 주류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또 그 후단에 만드는 다양한 또 새로운 가치들을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10 년, 20년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비효율적이고 에너지 소모가 많다라는 주장은 저는 너무나 근시안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변동성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투기적인 자산이다." 뭐 "거의 뭐 도박과도 같다."라고 주장하는 또 일부 학자들의 얘기를 또 반박을 해 보자면은 저는 세상에 어떤 자산이라도 이제 막 탄생한 신흥 자산이라면 신규 자산이라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막 탄생한 자산을 우리가 정말 여러 곳곳에 이 자산들이 뿌려져 가지고 안전하게 가격 변동폭도 적고 이런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우리 인류가 선택했고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는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비트코인이 1달러 하던 시점도 있었고 1,000달러를 넘어가던 시점도 있었고 지금 인제 약 100,000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인제 점점 더 변동성이 줄어가는 과정에 있고 이것이 대중들이 선택하고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신흥 자산 중에 변동폭이 빠르게 줄어드는 대표적인 자산이 아닌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인제 뭐 인생을 100년 살아가는 과정에서 신규 자산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항상 기존 자산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자산들을 우리가 주로 활용을 해 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벌어지는 좀 이 뭐라 그러죠? 생소함에 대한 어떤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분명히 비트코인의 위협은 될 겁니다. 이것도 뭐 제가 이것을 뭐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뭐 비트코인 안전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양자 컴퓨터가 어쨌든 기존 지금 현재 이 통용되고 있는 암호 체계를 빨리 뚫을 수 있는 기술이면 틀림없습니다. 비트코인도 분명히 그런 위협이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인제 한 세 가지 이유에서 비트코인이 그래도 안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이 지금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인제 비트코인을 뚫을 정도로 기술력이 기술 수준이 올라가려면은 최소한 10 에서 20 년은 더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하드웨어 발전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적 발전도 필요합니다. 하드웨어 발전으로 대표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큐비트라고 부르는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이것이 양자들이 어떻게 이 데이터 처리를 하느냐에 해당되는 핵심 기술이 바로 큐비트거든요. 지금 현재 현존하는 양자 컴퓨터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은 큐비트 105 개를 쓰는 IBM의 양자 컴퓨터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인제 전문가들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비트코인을 뚫을 정도의 양자 컴퓨터 능력을 갖추려면은 이 큐비트의 숫자가 뭐 수천 개에서 수만 개는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늘려 나가는 것이 상당히 기술적인 어떤 진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인제 기간적으로 10 년, 20년 얘기를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기술이라는 것이 발전을 하고 완성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것을 방어하는 암호 기술들도 발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여러 학계에서 발표되고 있는 것이 양자 내성 암호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뚫을 수 없는 암호 체계들이 또 역시나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 90 년대 우리 해킹과 뭐 크래킹 요 이슈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 해커들이 어떤 컴퓨터도 뚫을 수 있는 이런 그 뭐라 그러죠? 바이러스들을 만들어서 퍼뜨렸는데 이 바이러스가 퍼지자마자 바로 그것을 방어하는 또 이런 그 보안 기술도 발전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인제 공격이 먼저고 방어가 뒤따라오고 뭐 이런 이제 어떤 흐름들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방어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양자 컴퓨터도 거대한 변화이긴 하지만은 이것을 방어하고자 하는 기술들도 역시나 연구자들에 의해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라는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쪼끔 인제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만약에 양자 컴퓨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서 비트코인을 뚫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 기존의 사회 시스템이나 금융 시스템이 오히려 더 빨리 뚫릴 겁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 세계를 의 어떤 그 병렬 정보 처리 구조를 안전하게 보안으로 갖춰 놓은 기술이거든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이나 우리가 중앙 서버에서 데이터를 보안하는 이런 보호 체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 더 뚫릴 가능성이 먼저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거대한 양자 컴퓨터의 진보를 우리가 맞이하는 인류의 그 시점이 되면은 이것의 모든 암호 체계를 이 세상 모든 암호 체계들을 양자 컴퓨터를 방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만의 걱정이 아닐 것이다. 요것이 인제 세 번째 이유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매번 뭐 강의나 방송에서 알트코인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요.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무조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존하는 알트코인 뭐 수천 개에서 수만 개까지 될 수 있는데 이 알트코인들의 대부분이 어 껍데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인제 코인을 발표를 할 때 우리가 ICO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코인이 어떤 뭐 개념을 담고 있고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가를 백서로 이렇게 우리 IPO 하듯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뭐 보고서 같은 형태로 이 코인의 용도라든지 설계의 어떤 관점들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다 소설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 코인이 이렇게 제대로 자리 잡았을 때 이런 용도로 쓰일 것이다. 이런 생태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뭐 이것의 메인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이것이 다 가정을 거듭한 소설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이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뭐 수천 개의 알트코인조차도 저는 99%가 이런 껍데기 코인들이다. 실제 용도가 증명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코인 개발자들이 코인 창시자들이 소설을 쓴 내용들을 희망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그 말은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뭐 솔라나라든지 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용도가 있습니다. 뭐 여러 그 뭐 NFT 발행에도 쓰이고요. 또 다른 코인을 만드는 메인넷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또 이런 네트워크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런 용도가 있는 아주 일부의 그런 중대형 코인들 알트코인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껍데기 코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은 이 코인을 창시한 혹은 코인을 관리하고 있는 뭐 재단이나 이런 단체가 상당히 비윤리적인 관행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엊그제인가요? 최근 이제 크립토 업계의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만트라 코인이라고 있어요. 만트라 코인이 우리 RWA를 이제 기반으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데 특화된 토큰인데 이게 이제 스캠 코인으로 밝혀졌어요. 이게 물론 이제 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은 이 만트라 코인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단체가 이것을 대량으로 물량을 시장에 던졌다. 그래서 하루 만에 뭐 90%인가 폭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 만트라 코인은 제법 알려진 코인이고 또 몇몇 국가들은 이것을 또 상당히 또 그 협업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당히 또 유능한 코인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제 뭐 소위 러그풀, 스캠으로 좀 인식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희망에 부풀려져서 이것이 좌지우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정말 스캠화될 수 있고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이 너무 자주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알트코인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정말 뭐 5% 10% 이하로 하셔라. 아니면은 아예 알트코인은 쳐다보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주로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근데 물론 뭐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XRP 뭐 등등은 어느 정도 용도가 있죠. 지금 시장에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코인들을 제가 다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이 코인들이 좀 주목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저는 다른 이유인 것 같아요. 이 코인이 정말 유망해서 앞으로 정말 활약을 할 수 있어서라기보다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이 코인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미국 코인들입니다. 미국 기업들 혹은 미국의 미국인에 의해서 창시된 코인이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뭐 조금 이거는 음모론적 시각이지만은 이 코인의 이런 그 주도 세력들이 트럼프 정권에 상당한 로비를 하고 있어요. XRP가 대표적이죠. 우리 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 정권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우리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상당한 핍박을 받았죠. 이게 소송도 걸리기도 하고 법적 다툼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도 사퇴를 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리플은 날개를 단 거죠. XRP는 날개를 단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정권에 뭐 결탁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뭐 이것은 뭐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뭐 그게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뭐 최근에 이제 리플 리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선언했다가 또 이 정권의 발에 맞춰 가지고 또 이걸 또 그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이것이 인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정권과 이 결을 같이 하고 있는 코인들이다라는 점에서 이것에 정말 뭐 어떤 유능한 코인이다, 정말 앞으로 이게 촉망받는 코인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시류에 지금 잘 타고 있는 코인으로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이 또 용도 개발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일부를 좀 제외하고는 저는 알트코인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투자 관점에서는 뭐 좋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가능하죠. 이것이 뭐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비트코인을 커피 사 먹으려고 껌 사 먹으려고 만든 코인은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리고 물론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걸 캐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현금처럼 쓰게끔 설계를 했어요. 이런 정도의 비트코인이 2,500조의 시가총액을 가질 거라고 상상 못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트워크가 무겁다라는 것이, 이것이 정말 커피 사 먹는다고 결제를 했을 때 그것이 처리되는 어떤 뭐 이런 여러 기반 어떤 이제 트랜잭션 과정들이 그 커피 값보다 더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무겁다라고 할 수 있고, 이 거래 행위 자체가 용이하진 않다라는 점에서 이 비트코인을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용도로 쓰는 것은 조금 변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형이 필요하면 뭐 라이팅 네트워크라고 해서 비트코인에 연동된 이제 네트워크를 결합을 시켜 가지고 이것이 가볍게 처리되는 별도의 네트워크를 운영해서 이것이 뭐 어느 정도의 트랜잭션이 쌓였을 때 비트코인 이제 온체인에 올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실생활에 주로 거래에서 활용되는 코인들이 별도 생태계가 돌아가고, 비트코인은 이런 어떤 기축통화적인 크립토 업계의 기축통화적인 역할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향들, 방법들은 충분히 우리가 구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비트코인을 실생활에 활용한다라고 우리가 예상하기보다는 비트코인을 중심에 두고 그런 실생활의 코인이라고 하는 이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를 활용하는 세상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좀 더 가능성이 높은 미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